네, 11월 CP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나왔는데요. MOM 0.31%, 그리고 YY는 2.73%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YY 변화율이 2개월 연속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왔고요. 코어 CPI 보시게 되면 MOM 0.31, YY 3.3%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보다는 전반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중에 정체 횡보가 되는 그런 구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CPI를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장조차도 12월 FOMC 금리 인하 베팅이 98%까지 높아진 그런 CPI 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코어 CPI를 기준으로 연율화 했을 때 1개월이 3.8%, 3개월이 3.66, 6개월이 2.86, 12개월이 3.3입니다. 보시면 연준이 목표 물가로 잡고 있는 건 CPI가 아니고 PCE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좀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CPI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3.3, 2.8, 3.66 등 연준의 목표 물가 2%를 상당히 상회하는 그런 연율화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둔화세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 중이다,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 흐름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을 갖고 어느 정도 일시적인 조정 구간 또는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후에는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CPI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품 물가 흐름부터 보게 되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상품의 흐름인데요. 근원상품 가격지수 상승세가 보시게 되면 11월달 0.31%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이 0.05%였는데 이에 비해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고, 보시는 것처럼 3개월 연속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번 11월 달에는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3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어 상품 가격 지수는 전체 CPI 비중에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주도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를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면 이런 근원 상품 물가가 오르게 된 배경에는 신차의 0.58% 상승이 주도를 했습니다. 중고차도 여전히 1.99% 상승을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무엇보다 직전 달 대비 소폭 둔화되는 그림이 나왔고,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 및 장비는 마이너스 0.65%를 기록했습니다. 신차가 전체 CPI 비중에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차가 0.58%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점이 결국 이번 코어 상품 가격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차트처럼 신차의 가격 지수가 1년 이내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가격 지수도 직전달 대비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메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의 흐름 보게 되면 11월달 205.4로 직전달에 비해 더 높아졌습니다. 1년 전보다 0.2% 증가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흐름 보시면 쭉 떨어지다 어느 정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상황을 정리해보면 9월부터 10월까지는 전월 대비 하락세로 전환이 돼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품 물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지만 1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으로 볼 때는 물가 상승 압력은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옆으로 정체 횡보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다만 보시면 상품 근원 가격 지수의 전체 CPI에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6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역시나 서비스 가격 지수입니다. 따라서 이 근원 CPI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이기도 하죠. 보시면 11월달 0.28%로 직전달 0.39에 비해서 상승세가 더 둔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뚜렷하게 서비스 부분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전월 대비 변화율이 낮아지면서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CPI 계산의 많은 비중, 61%를 상회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근원 CPI 서비스 가격 지수가 직전달 대비 떨어졌다는 것은 전반적인 CPI 상승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근원 CPI 서비스 가격 지수의 비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역시나 주거비입니다. 그 다음에 메디칼, 의료, 교통비 순이고요. 주거비부터 보게 되면 이번 달 0.31%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 0.36에 비해 소폭
소폭 하락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둔화 추세가 유지 중에 있고요. 더욱이 이런 흐름은 주거가격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들이 이미 상승률이 감소를 했다라는 점을 재차 말씀을 드리고 있죠. 따라서 주거가격지수의 상승률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이다. 당분간은 감소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흐름이죠. 신규 임대료 지수는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이런 격차가 발생을 했고 최근 3분기도 1% 수준의 기록이 됐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진로 임대료도 3.38, 그에 비해 CPI는 4.78을 기록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주거비 물가의 방향성은 당분간 감소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주거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OER 자가주거비입니다.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11월 달 0.23%로 기록이 됐습니다. 직전 달이 0.4였거든요. 이에 비해 더 하락을 했고 지금의 위치가 21년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한 위치고요. 보시면 이 초록색 일시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으나 결국에는 재차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실제 임차료죠. 7.7%의 CPI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월 달 0.21%로 직전 달 0.3에 비해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가주거비, 실제 임차료 모두 하락세가 지속 유지 중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OER 주거 흐름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이미 피크아웃을 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전 고점이 2월달 6.53%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9월달 보시면 3.89%로 상당히 둔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CPI를 보실 때 후행지표인 이 주거비를 제외하고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11월달 YY 1.64%로 기록이 됐습니다. 물론 직전달 대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MOM 보시게 되면 오히려 직전달 대비 더 하락하는 마이너스 0.22%로 기록이 됐고 단기적으로 보면 뚜렷한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낮은 구간에서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평년 수준 안정적인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비만 하락하면 물가 우려는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근원 CPI 서비스 가격 지수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역시나 메디칼입니다. 의료비 흐름 보시게 되면 이번 달 0.37% 상승으로 기록이 됐는데 직전달 대비 소폭 하락을 했지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변화를 보였고요. 다음은 교통비입니다. 마이너스 0.03% 감소로 MOM 변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공 운임 보시게 되면 0.37%로 직전 월까지 3%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항공운임이 0.37%로 크게 둔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숙박비 보시게 되면 24년 11월 기준 3.16%로 기록이 되면서 직전달 대비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CPI에서 비중이 1.37%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추이를 한번 보실 수가 있고 더불어서 레크레이션 흐름 보시게 되면 직전달과 변함이 없는 0.7%를 유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교육비 흐름 보시더라도 직전달보다도 더 떨어진 마이너스 0.24%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보시게 되면 지난달 대비 반등하는 모습이었지만 뚜렷하게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세부 항목들은 CPI 계산에서 비중이 크거나 아니면 최근 몇 달 사이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요소들을 따로 정리해서 추이를 말씀드린 거고 따라서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의 반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충분히 전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이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 주거비를 빼고 스티키 물가를 보게 되면 여긴 상품을 포함한 스티키 물가입니다. 11월 달 YY 2.94%로 직전 달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중요한 부분은 이런 스티키 물가가 정체 횡보를 하는데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죠. 한번 올라간 물가는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 보시게 되면 지난달 대비 소폭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YY 4.1%를 기록을 했고 23년 9월달까지 쭉 떨어졌다가 이때가 2.73%였고요. 이후 재차 반등을 했죠. 24년 5월까지 반등을 했고 여기가 4.9%입니다. 이후에 재차 하락세가 나타나는 추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높은 레벨에서 어느 정도 둔화세가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스티키 물가라든지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는 실질 임금과 상당히 높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현재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4% 초반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지의 서비스 물가도 이런 흐름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더불어서 NFIB 소기업 낙관 지수에서도 확인된 바 3개월 내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계획에 대한 비중 변화를 보시게 되면 직전 달 26에서 이번 달 28로 소폭 상승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물가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큰 트렌드는 유지가 되지만 그 속도 자체가 상당히 더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11월 CPI를 정리를 해보면 특별히 컨센서스에 부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유가 수준에서 나타난 물가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기저 효과에 따른 흐름이라 볼 수 있고 결국 주거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상쇄하면서 안정적인 CPI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